뭐지? 송지수가 왜 안 보이는 거지? 조금 전에 송지수인 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알바가 카운터를 보고 있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송지수 사장님 안 계신가요? 사장님 뵈러 오신 건가요? 지금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오실 테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3,500원입니다. 준비되면 불러드릴게요. 여기 카페는 몇 시까지 하나요? 보통 저녁 9시까지는 하는데 오늘은 폭우가 온다고 해서 사장님이 8시에 문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수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불편하고 괴로워. 이제 곧 여기로 들어올 텐데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초조한 이유는 내 아이를 임시한 여자를 내비두고 도망갔다는 죄책감과 그 스마트한 아저씨에 보이지 않는 협박 때문인 것 같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장님 오시려면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급한 일이시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올까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깜짝이야. 오늘은 비가 꽤 많이 오려나 보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 만일 송지수가 임시한 아이가 정말로 내 아이라면 나도 어릴 적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버지와 나 버리고 도망간 그 여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날 낳아준 엄마라는 그 여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고 혐오스러워. 한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마음 쓰지는 말자. 다른 놈팽이와는 마저 아무 책임감 없이 자식과 남편 다 버리고 집 나간 그 여자와 난 분명히 다를 테니까. 사장님 오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해볼게요. 고생 많았어요, 송이씨. 사장님,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송이씨.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오늘 심하게 발길질을 해서 그래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어요. 비가 꽤 많이 오는 것 같으니 조심해서 퇴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사장님 뵈러 온 남자분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퇴근해보겠습니다. 날 보러 온 사람이 누구지? 이 시간에 딱히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마침내 올 게 와버렸구나. 송지수가 온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송지수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혹시 저 기다리고 계신 분 맞나요? 지수야, 나야.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나야. 김호중이 아닌 윤강철. 지수, 너에게 이름과 직업까지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갈 때는 언제고 왜 날 다시 찾아온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책임지기 싫어서 사라진 거 아니었어? 거기에 넌 나한테 이름과 직업까지 전부 속였잖아. 우리 엄마가 가수 김호중 팬이라 네 이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호감형이었는 줄 알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네 이름도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거짓말했던 건 전부 인정하고 사과할게. 지수니 말대로 나는 김호중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아니야. 미안해, 지수야. 처음부터 속이려고 널 만났던 건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에게 접근한 후에 임신까지 시켜놓고 사라진 거냐고. 내가 니다 임신시킨 뱃속에 있는 쌍둥이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다 사람이야?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막상 할 말 있으면 해보라니까 할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근데 송지수 이야기 듣다 보니 왜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 여자와 비슷한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송지수 말발에 넘어가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난 단지 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지금부터 지순이가 오해했던 부분 내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잠시만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네가 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또다시 믿겠냐고. 난 두 번 다시 너한테 속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지금 송지수 태도는 나한테 눈꼽만 쥐인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거 보면 진심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때문인 것 같아. 사라져버리라고. 난 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난 두 번 다시 지순을 혼자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하지만 내가 지수 너에게 아픈 상처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지수 너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사줘주겠어. 난 살아서 숨 쉴 자격조차 없는 나쁜 놈이야. 내 전부라고 생각한 너에게 이렇게 버림받았으니 내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어. 혹시라도 오늘 밤에 나 죽었다는 뉴스 나오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쌍둥이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그리고 내 진심이 담긴 이 꽃다발만큼은 꼭 받아주었으면 해. 행복해야 해, 지수야. 늦었지만 나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해준 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럼 이제 나는 가볼게. 아, 내가 생각해도 졸라 멋있어. 이제 송지수는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갈 거야. 뱃속에 쌍둥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비빅의 주인공을 선택할지 희극의 주인공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주사위는 던져
던져줬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송지수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싸움일 것 같아. 이제 슬슬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한년 말고. 강철 씨, 가지 마요. 그렇게 가버리면 나랑 우리 쌍둥이 어떡하라고. 됐어. 걸려든 것 같아. 지수야, 그동안 너와 우리 사랑스러운 쌍둥이 내버려두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우리 쌍둥이 앞에서 맹세할 테니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나와 쌍둥이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지수 네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어차피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여자 이름 걸고 맹세한 거니까 이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간단하게 말해서 모여라고. 알았어요, 강철 씨.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얼른 일어나요. 우리 쌍둥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나같이 못된 놈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 줘서 고마워 지수야. 내가 그동안 강철 씨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요?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지수야. 그리고 사랑해. 근데 우리 쌍둥이 태명이 뭐야? 둘이 잘 노는 것 같아서 알콩이 달콩이로 지었어요. 근데 나랑 쌍둥이까지 내비두고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거였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엄마 이름을 걸고 모두 진실만을 말하는 거니까 한 번 들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지순이가 핑계같이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두 사실이니까. 지수 너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 그럼 약혼한 여자가 있는 사람이 나까지 양다리 걸쳤다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상황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 하지만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송지수와 그 엄마라는 사람은 캐나다로 그 탐정을 보내서 날 미행했었잖아. 그렇다면 내가 스리 그 썩을 년과 만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게 뻔하니 그걸 역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집 뒷조사까지 해서 알게 된 내용들은 나중에 그 꼼꼼하고 스마트한 아저씨가 내 주변 모든 걸 가짜로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고 탐정 말은 무시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문제없이 해결해보자고. 지수 널 만나기 1년 전쯤 이야기인데 우리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이니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해.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업 파트너로 있는 친구분의 딸과 혼인할 것을 바라시더라고. 당시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진 상황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 약혼을 해버리게 되었어. 그 후에 지수 널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널 처음 본 순간 운명이라는 걸 직감해서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고 나는 그냥 운명인 것뿐이야? 흥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 끝까지 좀 들어봐. 널 만난 후에 나와 약혼한 그 여자에게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있는 캐나다로 급하게 떠나게 된 거야. 그리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 그 여자에게 파혼을 통보했던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내게 너무 매달리더라고. 그럼에도 한시라도 빨리 지수 널 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공항 근처 모텔에서 웬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당하게 되었어. 누가 납치시킨 거야? 아까 말한 나와 약혼했던 그 여자가 사람을 시켜서 날 납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잡혀 있었지만 운 좋게도 빠져나와 지수 널 보러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사람을 보낸 게 너희 엄마였던 것 같더라고. 강철 씨,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잠깐만. 엄마가 가게에 온 것 같아. 엄마가 웬일이지? 엄마라고? 그럼 전에 주유소에서 봤던 사모님 이전 시어머니라는 말이야. 잘못했다간 사모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생겨버렸어. 정말 큰일이다. 이대로 그냥 여기에 앉아있다가는 저 마귀 할멈같이 생긴 송지수 엄마한테 잡혀서 어디 지하실 같은 데로 끌려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는 건가? 그건 절대로 안 돼. 나로 인해 사모님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 저 마귀 할멈같이 생긴 아줌마에게 잡혀 지하실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한다 해도 난 끝까지 배우를 말하지 않고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진 초이처럼 장렬하게 내 목숨을 내놓을 거야. 강철초이님, 난 강철초이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슬퍼하지마 애신아. 아니 유진아. 난 널 위해 그 송신의 집안에 이 한 몸 불살라도 절대 후회는 없어. 그냥 나와의 추억만 기억해주면 돼. 고혜신, 아니 유진이를 위해서. 근데 너무 놀라서 그런가 내 몸이 경직되어 버린 것 같이 느껴져. 강철 씨, 어서 서둘러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랑 마주쳤다가는 강철 씨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알잖아. 어서 가기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거 들켰다가는 엄마한테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엄마는 내가 시간을 두고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서둘러 뒷문으로 빨리 나가라고. 알았어 지수야.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 그리고 내일 연락할 테니까 밖에서 편하게 보자. 얼른 서두르지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수야, 엄마 왔다. 큰일 났어. 저 마귀 할멈 같은 아줌마 이미 들어와 버렸어. 급한 대로 여자 화장실이라도 숨어야 할 것 같은데 천만다행으로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아. 정말 간 떨어질 뻔했네. 근데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밖에 모임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비도 피할 겸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단다. 비가 와서 그런가 손님이 많이 없는가 보네. 너도 이제 산딸도 다 되어가는데 고집 그만 피우고 가게는 팔던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집에서 출산 준비나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커피 팔아서 돈 얼마나 번다고 나와서 만삭이네가 청승 떨고 있는 거냐고. 저는 일하는 게 더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 오히려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하여간 네 고집을 누가 꺾겠니?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네. 아까 송지수가 나가라고 할 때 잽싸게 나와버릴 걸 그랬어. 일단은 저 마귀 할멈같이 생긴 아줌마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여자 화장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엄마, 제 옷에 뭐가 묻었나요? 왜 그렇게 멍하니 보는 거예요? 또 쌍둥이 보고 화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집도 안 간 내 딸이 만삭된 모습을 보니 속 터져서 그런 거야. 얘가 기분이 멀쩡하다가도 이 배만 보면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는지 모르지. 엄마, 알콩이 달콩이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태교에 좋지 않으니 제발 소리는 지르지 말아주세요. 넌 그럼 얼굴도 모르는 거지 같은 놈팽이가 자기 딸 임신시켜놓고 산딸이 다 되어가도록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화가 나겠니 안 나겠니? 죄송해요, 엄마. 전 강철 씨가 꼭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너 임신시키고 사라진 놈이 아직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 놈이 돌아올 놈이면 진작에 지발로 찾아왔을 거라고. 오죽하면 내가 너 미혼모 만들기 싫어서 그놈 잡으려고 탐정의 의뢰까지 해서 캐나다로 보냈겠니? 멍청한 탐정놈들 때문에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려서 이 엄마가 다시 화병 생긴 건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거니? 지수 넌 내 배 아파서 낳아놨더니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애를 임신해온 거냐고. 지금 네 아빠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신 줄 알아? 아무튼 아빠도 그놈 가만 안 두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시니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그놈 잡히면 이 아빠 검찰에 계실 때 밑에 있었던 후배검사들한테 부탁해서 평생 콩밥 먹게 만든다고 벼르고 계신 거 몰랐지? 엄마, 강철 씨 반드시 돌아올 거래도요. 그러니까 아빠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아빠가 오징어도 아닌데 말리긴 뭘 말려. 넌 가만히 앉아서 그놈이 어떻게 되는지나 지켜보면 돼. 그놈 잡히면 두 다리로 온전히 걸어다니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지수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에이구 이 화상아, 왜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해 터지기만 한 거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놈이 지발로 지수 널 찾아오길 기다리느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만일 그놈이 지발로 걸어와서 싹싹 빌고 용서 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수 너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놈이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안 된다고.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엄마, 방금 전에 강철 씨가 돌아와서 싹싹 빌면 결혼하는 거 반대 안 한다고 하신 거 맞죠? 정신 좀 차리라고. 그 도둑놈은 애초에 사기꾼이기 때문에 너한테 다시 돌아올 일은 없다니까. 어차피 돌아올 놈이었으면 한참 전에 돌아왔을 거라고. 그래 좋아. 만일 그놈이 돌아온다면 내가 결혼 반대하지 않으마. 엄마,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 왜? 그 잡놈한테 연락이라도 온 거니?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 기분 괜찮을 때 날 잡아서 강철 씨 데려오면 결혼하는 거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 그나저나 강철 씨는 잘 숨어있나 모르겠네. 아까 보니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것 같던데. 아니에요. 연락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강철 씨가 떠나기 전에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뭔가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테니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놈 이야기하면 엄마 혈압 올라라니까. 그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고.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운 거지? 누가 내 욕하고 있나 보네. 뭐야, 밖에서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대충 짐작이 가긴 하네. 분명 그 마귀 할멈같이 생긴 여자가 날 욕하고 있는 것 같아. 하긴 저 마귀 할멈같이 생긴 아줌마가 못된 인간이든 좋은 인간이든 간에 자기 딸 임신시키고 도망간 놈에게 누가 호의적으로 말하겠어. 아마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할 게 눈에 선하게 보여. 사모님 이전 시댁에 복수하는 이번 일은 첫 테이프 끊는 내 역할이 정말 빡세긴 한 것 같아 보여. 그때 주유소에서 하는 행동만 봐도 오금이 저렸는데 실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송장 치일지도 모를 테니 나중에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생명수당이라도 더 붙여서 수고비라도 좀 더 올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먼저 들어가마. 그리고 아빠가 오늘 너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서둘러 가게 문이나 닫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아빠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건 네가 아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알겠지. 엄마는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 갈 테니 집에서 보자꾸나. 화장실이라고?
큰일이다. 거기 강철씨 들어가 있잖아. 어떡하지? 잠깐만, 저 마귀 할멈같이 생긴 아줌마가 방금 전에 화장실로 온다고 한 거 맞지? 돌아버리겠네. 왜 하필 난 여자 화장실로 들어온 거냐고. 정말 요즘 들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미치겠다 정말. 호태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만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뒷마당으로 와서 바깥 공기 쉬면서 대화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버피도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지? 이제 나도 강철이처럼 사모님이 전 시댁의 복수작전에 투입되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것 같아. 유진씨, 저는 호태씨랑 상의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만 뒷마당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다 오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저 때문에 나가서 대화하시는 거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마침 저 편의점에 고무장갑 사러 가야 해서 다녀와야 했거든요. 거실에서 두 분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저는 편의점에 다녀오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사모님. 남석 씨가 호태 씨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왠지 궁금해진대. 웬 알림 소리지? 그래, 맞아. 오늘이 엄마 생일이었어. 미안해, 엄마. 유진이가 엄마 생일도 까먹고 있었네. 나 정말 못된 딸이지. 엄마한테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고생만 하다 거지 같은 황미자. 그년 때문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 엄마 돌아가신 건 전부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날 보듬어주던 네 모습을 이건 전부 다 황미자 너 때문이야. 너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니까. 처음이 맞추던 밤 편안한 쉴 곳이 되어주던 너 그 자리에 항상 여기서 저 마귀 할멈에게 들켜버린다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거야. 어떻게든 여길 무사히 벗어나야 한다고. 그 사람인가 보네. 여보세요. 어제 나와 이야기 나눈 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맡겼던 탐정 사무실에선 말로만 자신 있다고 떠들고 실제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캐나다까지 나 잡으러 왔던 탐정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마귀 할멈이 또 무슨 짓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모님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니 어디 무슨 이야기하는지나 자세히 들어보자고. 그래서 어제 대화 나눌 때 실제 결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보상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난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내가 어제 이야기한 금액의 성공 보수로 2천 정도는 더 얹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신뢰를 가지고 제대로만 일할 자신 있으면 그쪽도 큰 돈은 만져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어제 의뢰한 건 제대로 진행할 자신이 있다면 나와 이야기 나눈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할 의향이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일 처리 진행하도록 하시고 착수금 10%는 첫 결과물을 보여준 후에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귀 할멈이 통화한 내용 들어보니 어떤 내용에 관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나 아니면 사모님과 연관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 돈 많으니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 사서 이런저런 일까지 전부 다 시키는 거구나. 돈이 좋긴 좋은가 보네. 캐나다에서 탐정한테 잡혔을 때 처음 느꼈고 주유소에서 갑질하는 거 봤을 때 또다시 느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송지수 엄마라는 저 여자 정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쓰레기였다. 사모님 같은 좋은 사람이 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신지가 10분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큰일이다. 왜 갑자기 문을 당기는 거야? 들키는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안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은 또 왜 잠겨있는 거야? 고장났나 보네. 속이 자꾸 부대끼는 게 아까 먹은 스테이크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지수 저 기집애 임신한 모습만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데도 정말 심연감수했네. 저 마귀 할멈 같은 아줌마가 그나마 옆자리로 와서 천만다행이야. 요즘 유튜브 채널 짬뽕툰의 딸 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재미나다고 난리던데 이거나 한번 볼까?
저 아줌마, 저 천박한 방귀 소리 정말 뭐야? 하, 냄새도 더럽게도 카네. 무슨 화생방 훈련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야. 저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시아버지 생신상은 당연히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만 생각하지 시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들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대도. 짬뽕툰에 나오는 이 며느리란 여자 어쩜 유진이 그년이랑 이도 비슷하지? 하, 저 마귀 알몸 또 방귀 뀌었어. 점심에 먹은 랍스터 다 먹을 것 같아. 저 마귀 알몸 이제 볼일 다 본 것 같은데. 지수야, 엄마는 이제 가볼 테니 어서 가게 문 닫고 집에서 보자꾸나. 알았어요, 엄마. 화장실선 별일 없으셨던 거죠? 별일은 아니고 화장실 문 하나가 고장난 것 같더라. 문이 잠겨서 열리질 않더라고. 내일 출근하면 사람 시켜서 문이나 수리해 놓도록 해. 다행이다. 엄마가 강철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네, 그렇게 할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조금 있다가 집에서 봐요, 엄마. 참, 그리고 너희 작은 오빠 결혼식 때 일가 친척들 다 모일 테니까 너 임신한 모습 보이면 이래저래 말 많아지고 망신살 뻗칠 테니 작은 오빠 결혼식에 지수 넌 참석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오빠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넌 그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배는 산만해져서 오빠 결혼식에 참석은 하고 싶은 거니? 창피하지도 않아? 아빠 엄마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거니? 말 많은 이 고모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지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아무튼 너 임신시킨 그놈 잡아오지 않는 한은 지수 넌 작은 오빠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나을 거야. 알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 같은 딸년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아무튼 얼른 가게 문 닫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저 아줌마는 무슨 화가 저렇게 많은 거야. 하긴 스트레스 쌓아두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질러대니 합병 생길 일은 없어서 오래 살긴 하겠네. 강철 씨, 엄마 간 거 같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미안해 지수야. 내가 좀 더 빨리 나갔어야 했는데 너희 엄마가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어. 너희 엄마 들어간 거 같으니까 우리 좀 더 이야기하다가 가지 않을래?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 한다고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 아마도 나와 강철 씨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같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 내일도 카페 출근하니까 여기로 오면 돼.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그럼 내일 연락할게. 참 지수야. 아까 준 꽃다발에 내 마음이 담긴 편지로 들어있으니까 이따가라도 꼭 한번 읽어봐주고. 알았어, 강철 씨. 강철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내일 연락해. 그럼 먼저 들어갈게.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하다니. 하지만 늦게라도 강철 씨가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쉽진 않겠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설득하면 될 테니까. 아빠가 할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서둘러 들어가 보자. 오늘은 정말 신명 감수했어. 송지수 하나 상대하기도 버거웠는데 중간에 그 마귀 알몸같이 생긴 아줌마까지 들이닥칠 줄은 상상도 못해서 까딱했다가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될 뻔했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다행이야. 이제 송지수는 어느 정도 내 편이 된 것 같으니 오늘 본 마귀 알몸이랑 송지수 아빠라는 사람에게 쌍욕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싹싹 비노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첫 번째 임무는 일단락되는 거겠지. 근데 이번 일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왜 내가 독립운동하는 애국투사가 된 기분이지. 마치 내가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유진 초이가 된 기분이야. 애신아, 아니 유진아. 심장이 쫄깃할 정도로 긴장해서 간가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네. 거기에 배까지 고프니 편의점에라도 들려서 음료수와 컵라면이라도 먹고 들어가야겠어. 근데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쏟아붓네. 라면은 역시 바다가 육지라면이지. 거기에 시원한 짬뽕 주스로 목까지 줄이면 최고의 조합일 것 같아.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 손님, 여기서 신발은 털고 들어가셔야지. 비에 젖은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기 보세요. 다락 청소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손님 발자국 남아서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발 털고 들어가라고 말씀이라도 해주던가 하셨어야죠. 아까 보니까 손님이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앉아서 휴대폰만 계속 보시던데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고 손님한테 그렇게 화만 내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건 손님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비 오는 날 가게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신발 벗고 들어와야겠네요. 아저씨, 나 피곤해서 당신하고 여기서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나 계산해주세요. 라면은 냄새가 남아서 편의점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요. 물만 벗어 밖에서 먹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난생 처음 보는 더럽게까지 한 인간이네. 세상에 편의점 안에서 라면 못 먹게 하는 인간은 저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 꼬일 대로 꼬인 꼰대 영감 같아. 보고 쏟아지는 오밤중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니 그냥 나 자신이 짠해 보이네. 맛있어. 내 입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네 쫄깃한 면발에 묻어있는 매콤하고 고소한 국물 맛은 역시 일품이야. 허기져 황폐해졌던 내 뱃속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맛이야.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
이 라면의 면발과 국물들은 뱃속에 있는 위장의 환영을 받으며 사랑스럽게 소화되겠지. 마치 징여를 간절히 기다리던 경우처럼 말이야. 아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 영상에 목말라 있다가 멤버십에 가입 후에 갑자기 많아진 영상 때문에 느끼는 풍요로운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 왜 짬뽕툰 멤버십이 내 멤버십이라고 말을 못하냐고. 이 와중에도 짬뽕 작가는 참 광고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 하긴 지 영상에 지가 광고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제 시청자들 빠져나가기 전에 다음 이야기 빨리 진행해야겠어. 까치한 편의점 사장 때문에 피부는 더러웠지만 오랜만에 라면 맛있게 먹었네. 사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소식 많이 궁금해하면서 기다릴 테니 어서 집으로 가자고. 정말 날씨가 미친 것 같아. 마치 하늘에 있는 댐이 무너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이제 다 왔네. 안전하게 주차하고 어서 들어가자. 잠깐만,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늦은 밤에 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거냐고.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오밤중에 왜 저렇게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집 주변을 서성이면서 살펴보는 거지? 아까 그 마귀 할멈같이 생긴 아줌마가 전화 통화한 사람이랑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걸까? 저놈은 집 주변에 촘촘하게 CCTV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나 보네. 아무튼 집에 들어가면 인정머리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스마트한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놈 무슨 짓 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다 가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다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혹시 사모님 이전 시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유진 씨 이전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선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요? 어떤 부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태 씨가 강철 씨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강철 씨에 대해선 100% 신뢰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강철이를 지켜보라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보라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철 씨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에는 저한테 바로 귀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철이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는 건 배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현재 우리 중에 가장 배신할 확률이 큰 건 강철 씨로 보이니까요. 버피도 선생님은 강철이를 아직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혹시 나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버피도 선생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강철이가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옆에서 지내다 보니 강철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꽤 괜찮은 녀석이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강철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걱정되는 변수는 그 송신의 집 안막내 딸이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강철 씨의 아이입니다. 비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으로 생긴 아이지만 막상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강철 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일 호태 씨와 내가 그 입장이 되어도 강철 씨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철 씨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강철 씨 주변에 조성된 환경들이 그 스스로 쉽게 흔들려 중심을 잡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강철이 입장이라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 사모님도 좋은 사람이지만 내 아이도 소중한 거잖아. 강철이는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여. 아,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 호태 씨는 혹시라도 강철 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철 씨의 심리적 흔들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것 같이 보인다면 저에게 꼭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강철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겠습니다. 버피도 선생님은 어떤 때는 마냥 차갑고 냉정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을 알고 보면 정말 세심하고 자상하신 분 같아. 그리고 아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호태 씨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해 미치겠어. 당분간 호태 씨는 유진 씨의 전 남편이자 송씨네 집 안둘째 아들 송석구의 아이를 가진 김지원이라는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전 남편의 내연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고 보니 은채 씨 월급 받으러 갔을 때 은채 씨 뺨 때렸던 그 싸가지 없었던 임신한 여자잖아.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한다는 건 미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 여자더군요. 정체가 상당히 모호해서 그 여자에 관한 뒷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태 씨, 가능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아, 맞다. 근데 은채 씨 밀린 월급 받으러 갔을 때 그 여자도 내 얼굴을 봤었잖아. 혹시 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버피도 선생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호태 씨, 근데 왜 표정이 갑자기 그렇게 어두워진 거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일이라면 유진 씨
씨 이전 남편이나 그 내연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사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가 우연히도 사모님 전 남편 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서 사모님 전 남편과 그 내연녀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늘 있었던 호태 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 텐데 특히 그 사모님 이전 남편의 내연녀라는 여자는 가까이서 절 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호태 씨와 유진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단지 떼인 월급 받도록 도와주러 온 남자친구 정도로만 판단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버피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김지원이란 여자와 자꾸 마주치면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약간만이라도 변장한 후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미행하셨으면 합니다. 변장이라고? 그럼 강철이한테 그 서태지 헤어스타일 가발이라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호태 씨,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모두 알아들으신 거죠? 네,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럼 미행하다가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전달드려야 하나요? 증거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한 후에 제게 메신저로 연락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가 있나요? 절대로 유진 씨 이전 시댁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엮이시면 안 됩니다. 호태 씨가 유진 씨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준비한 일들이 굉장히 꼬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유진 씨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챙겨두세요. 이게 뭔가요? 김지원이라는 여자를 미행하고 뒷조사하시려면 이것저것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제가 요청한 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 달치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두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큰딸 송리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현재 미국에 있거든요. 아마 그 여자 행적교사를 위해서 조만간 호태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일 처리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내가 미국까지 간다고? 머리털 나고 아직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 없을 뿐만 아니라 난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다른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은 제가 다 마련해 드릴 테니 안심하고 계세요. 현지에 가면 도와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니까 현재는 그 김지원이라는 여자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제 말 알아들으신 거죠? 호태 씨가 유진 씨를 위해 도와주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해보자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는 거구나. 그래도 사모님같이 좋은 분이 복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다치더라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집안의 사모님 이전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주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나쁜 인간이잖아. 그리고 혜린이를 밀어서 죽인 그 나쁜 놈은 이미 죽었지만 나 역시 그 집안에 대해 좋은 감정은 전혀 없으니까 이번 일은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버피도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호태 씨.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전호태라는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 같아. 저놈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그냥 여기서 덮쳐버릴까? 혼자선 버거울지도 모르겠는데 호태영이나 그 싸움 잘하는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도움 요청이라도 해볼까? 아마 호태영 지금 집에 있을 테니까 메시지라도 보내볼까? 갑자기 웬 문자지? 은채씨인가? 아니 강철인가 본데. 호태형, 나 지금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이상한 놈이 보여서 지켜보고 있다가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거죠? 대문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버피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버피도 선생님, 지금 강철이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긴급 상황 같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강철 씨에게서요? 이상한 사람이 대문 앞에 있다는 메시지군요. 유진 씨 아직 안 들어오셨죠? 네, 사모님 편의점 가신다고 나간 후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 위험하실지 모르니 제가 강철이에게 바로 전화해볼까요? 전화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강철 씨가 바로 노출되어 버릴 테니 메시지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뭐라고 보내는 게 나을까요? 수상한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혹시라도 유진 씨가 집 쪽으로 오게 되면 놈에게 들키지 않게 유진 씨 데리고 사람이 많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전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놓겠습니다.
강철이에게 메시지 전송해놨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지? 유진 씨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아 난감한 상황이군. 사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나요? 네, 유진 씨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라도 사모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나가서 바로 저놈 때려잡으면 안 될까요? 제가 지시 내릴 때까지 호태 씨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완벽한 함정을 만든 후에 놈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테니 차분하고 냉정하게 행동합시다. 호태 씨는 일단은 대기하도록 하세요. 맥스, 이리와. 우선은 CCTV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으니 맥스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는 왜 이렇게 사납게 생긴 거야? 설마 물진 않겠지? 아까 버피도 선생님이 물진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 정말 대문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진 씨가 사는 이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아. 하지만 뭔가의 이유가 있을 테니 작은 단서라도 얻기 위해선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저는 여기서 CCTV만 확인하면서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여기서 잠시 대기하면서 놈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놈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 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을 계속 주시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발에 쥐가 났어. 난 항상 발에 쥐가 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 오늘도 왠지 불길하고 싸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근데 강철이 이 인간은 문자 받았으면 답장이라도 해야지. 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어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뱅뱅이 돌았더니 자꾸 눈이 감기네. 정말 졸렸어. 미쳐버리겠네. 사모님은 비가 이렇게 오는 날 왜 밖에 나오신 거야? 아무튼 길목에서 사모님 오는 거 확인되면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긴가 보네. 근데 집에 남자가 몇 명인데 저런 잔챙이 하나 잡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냥 나와서 잡아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뜸들이면서 움직이는 거지? 아마도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호태영한테 문자 보내라고 시킨 것 같아 보여. 하여간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이것저것 찌느라고 상남자 같은 화끈한 맛이 하나도 없대도. 뭐야, 저 인간 차에 타러 가는 것 같은데. 무슨 학원 통학차같이 생긴 노란색 봉고차 같아.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놈을 바로 앞에서 놓칠 것 같은데 어쩌지? 다행히 차에 시동을 걸진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비가 많이 와서 차에 있으려는가 봐. 선생님, 놈이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노란색 승합차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차 안에 타서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제가 기다렸던 게 확인되었으니 이제 놈이 떠나기 전에 서둘러 내려갑시다. 호태씨, 맥스.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맥스를 부르시는 거죠? 맥스 데리고 저놈 잡으러 가는 건가요? 근데 혹시라도 맥스가 지치면 놈이 차 타고 도망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놈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잔챙이들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놈의 본거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놈의 본거지를 파악한다고요? 그렇다면 맥스를 시켜 자동차를 따라가게 한다는 건가요? 아무리 맥스가 도베르만이라는 견종이지만 자동차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버피도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이거 보이시죠? 그건 전에 사모님 트렁크 밑에 붙어 있었던 위치 추적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맞아요. 자석으로 부착이 가능한 위치 추적기입니다. 이 위치 추적기를 놈의 차 바닥 쪽에 붙인 역할을 맥스가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밖에 폭우까지 오는데 맥스가 위치 추적기를 놈의 차 바닥에 붙이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훈련소에 맥스를 보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이것저것 다양한 훈련들을 해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중간에 훈련소에 자주 방문해서 훈련 과정도 확인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호태씨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맥스는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거든요. 호태씨, 저기 보이는 유진씨의 노란색 보조 배터리 좀 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달라고 하시는 거죠? 호태씨, 지금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선생님 바쁘신 것 같으니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맥스한테 어떻게 하는지나 지켜보자고. 맥스, 이 노란색 보이지? 노란색 차에 가서 이걸 붙이고 와. 노란색 보조 배터리가 저런 용도였구나. 과연 맥스가 저걸 놈의 차에 붙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나보다 머리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중학교 때 IQ 검사에서 90선 나왔는데. 선생님, 그런데 정문으로 맥스를 내보내면 몸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후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뒷문으로 내보내도 맥스는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하고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맥스와 이야기해야 하니 호태씨는 잠시만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맥스, 저쪽에 있는 노란색 차에 이걸 붙이고 와. 알아들었지? 좋아, 그럼 다녀오도록 해.
만일 맥스가 저 위치 추적 장치를 잘 붙이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 선생님, 맥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맥스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아왔으니 잘 해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켜보자고요. 맥스가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데 성공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 놈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될 겁니다. 달려, 맥스. 사모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저 봉고차가 가버린 다음에 오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설마 어디 가서 술 드시고 계신 건 아니겠지? 어느 방향에서 오시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하지. 정말 미치겠네. 또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 휴대폰이 꺼져버렸네. 배터리 충전이라도 해놓을 걸 그랬어. 지금쯤이면 남석 씨와 호태 씨가 한다는 이야기 모두 마쳤겠지. 들어가도 될 것 같으니 이제 가보자고. 뭐야, 저거 맥주 아니야? 아니 맥스지. 근데 쟤 미친 거냐? 비 오는 오밤중에 왜 길거리를 뛰어다닌 거지? 설마 광견병 걸려서 미친 건 아니겠지?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나온 거지? 쟤는 생긴 것만 봐도 그냥 무서워. 나 몰려고 달려오는 건 아니겠지? 입에 물고 있던 걸 노란색 봉고차에 붙인 것 같아. 도대체 저게 뭐지? 비가 오니까 마음이 더 울적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비가 오면 엄마랑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 뭐야, 저 노란색 봉고차 시동 걸고 출발하려나 보네.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안 생겨서 다행이다. 잠깐만, 저거 사모님 아니야? 큰일이다. 저놈이 사모님을 납치해간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